스코틀랜드 공업도시 글래스고의 빈민가에서 변변한 직업도 없이 루저로 살아가는 주인공 로비. 어느 날 폭행 사건으로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 즈음 여자친구의 출산으로 아빠가 된 로비는 기쁨 반, 걱정 반, 마음이 점점 복잡해져 가기만 합니다. 마음씨 좋은 사회봉사감독관 에리는 로비의 아들 출산을 축하하면서 가지고 있던 오래된 몰트 위스키를 한 잔 건네고 난생 처음 몰트 위스키를 맛보면서 로비는 아빠가 되었다는 기쁨과 함께 엉망진창인 자기 삶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위스키 애호가인 해리는 비번인 날 로비와 사회봉사 전과자들을 데리고 글래스고 근처의 킨스톤 증류소로 견학을 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로비는 자기가 남다른 후각과 미각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로비와 친구들은 모여서 샘플 위스키를 마시고 위스키 테이스팅을 공부하며 점차 몰트 위스키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얼마 뒤 해리는 로비와 친구들을 에딘버러에서 하는 위스키 시음회에 데려가는데 우연히 공개 시음자로 불려나간 로비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품평 전문가로부터 곧 세계 최고가의 몰트밀 위스키가 경매에 붙여질 거라는 말을 들은 로비의 친구들은 그 위스키를 훔쳐 팔자고 제안하지만 개과천선하기로 마음먹은 로비는 아이와 아이 엄마에게 착하게 살기로 약속했다며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원한을 산 폭력배들, 자신을 지독히 싫어하는 장인 등 얽히고 설킨 주변 여건은 여전히 로비를 괴롭혀대고 삶의 탈출구를 찾아야 했던 로비는 결국 친구들과 위스키를 훔쳐 한 몫을 챙기기로 결심합니다. 위스키 경매장의 숙성고에서 몰래 4병 분량의 위스키를 빼내 음료수 병에 담아 빠져나온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경찰의 검문을 받고 2병을 깨뜨리는 등 온갖 좌충우돌 위기를 겪게 되지만 다행히 로비는 남은 2병 중 하나를 수집가에게 비싸게 팔아넘기고 남은 1병은 자신에게 잘해준 해리에게 선물로 남깁니다. 로비는 이 일을 계기로 글래스고를 떠나 위스키 증류소에 일자리를 얻게 되고 마침내 하류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첫발을 내디디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과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칸네 영화제에서 2번의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국의 사회적 사실주의 영화의 거장 켄 로치 감독의 2012년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엔젤스 쉐어라는 말은 위스키에서 쓰는 용어인데 위스키 원액을 오크통에 담아 숙성시키면 시간이 지나면서 알코올 성분이 오크통의 미세한 틈새로 조금씩 증발하게 되고 그렇게 1년에 2% 정도의 알코올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마다 유실되는 양을 천사들이 가져갔다고 해서 농담으로 엔젤스 쉐어라고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보여지듯 영국에서도 몰트 위스키는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마실 수 없는 값비싼 사치품입니다. 로비와 친구들은 우연히 접하게 된 고급 위스키에 즐거워하면서도 경매로 수억 원씩 들여 고가의 위스키를 사들이는 부자들의 문화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위스키를 둘러싼 빈부의 계급 사이에서 한 영국 젊은이의 빈민 탈출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의 스토리는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억지스러운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켄 로치 감독은 특유의 리얼리즘적인 연출과 함께 엔젤스 쉐어에서 쉐어라는 단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스토리와 위스키를 효과적으로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위스키는 왜 부자들만 마셔야 하는가? 그곳에서 나고 자랐지만 몰트 위스키 같은 건 입에 대보지도 못하고 자란 로비 같은 사람에게는 겨우 천사의 목 정도의 기회만 나누어 주더라도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는 나눠줘도 괜찮지 않을까? 감독은 마치 이 정도로 불평등한 우리 사회가 바뀔 일은 없을 테니 부담 없이
영화 속 풍자와 역설을 즐기고 로비의 새 출발을 함께 응원해주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면에서 많은 재미를 주고 있는데요. 장면별로 등장하는 위스키들과 증류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비가 아들을 얻고 해리가 권해준 첫 번째 몰트 위스키는 스코틀랜드 남부 캠블튼에서 생산되는 스프링뱅크 32년이었는데요. 1828년 설립된 이후 가족 경영을 통해 전통적 방식으로 지역 몰트 위스키를 꾸준히 생산하는 몇 안 되는 증류소입니다. 맛과 향은 적당한 피트향과 함께 지역 특유의 젖은 풀내음과 흙내음이 섞여 있어 약간 호불호가 갈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극중 해리가 로비를 처음으로 데려간 증류소는 글래스고 북쪽 스털링 외곽에 위치한 빈스톤 증류소입니다. 원래 오래된 방직 공장이었던 건물을 1966년에 증류소로 개조한 곳으로 사용하는 오크에 따라 몇 가지의 빈스톤 위스키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맛과 향은 가볍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아마도 몰트 위스키 초심자인 로비를 배려한 해리의 선택이었을까요? 에딘버러의 시음회도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시음 전문가로 등장하는 배우는 실제 스카치 위스키 전문가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찰스 맥클린이 맡았는데 그 덕분에 아주 자연스럽고 실감나는 테이스팅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이스팅 과정에서 언급되는 라가블린 16년 주인공의 특별한 후각을 드러내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크레건 모어와 글렌 파클라스 등 실제하는 유명 위스키들을 등장시켜 영화를 보다 현실감 있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라가블린 16년은 아일라 섬의 위스키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강한 피트향을 기초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맛과 향을 내는 여러 매력을 가진 대표적 위스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레건 모어는 스페이사이드 지역의 싱글 몰트 위스키인데 주로 버번 오크통을 사용해 숙성해서 다른 스페이사이드 몰트 위스키들에 비해 균형 잡힌 절제된 맛과 향을 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렌 파클라스 역시 스페이사이드 지역의 싱글 몰트 위스키이며 1791년에 지어진 역사를 자랑하는 증류소로서 맥켈란, 글렌드로낙과 함께 쉐리 캐스크의 3대 명가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팅 장면에서 같은 지역의 비슷한 맛을 가진 두 스페이사이드 지역 위스키로 등장하는데 실제 맛이 비슷한지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경매에 등장하는 전설의 몰트밀 위스키 역시 1908년부터 실제 썼던 증류소였으며 이곳은 1962년에 라가블린 증류소로 흡수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단일 오크통이 수십억 원 경매에 붙여진 적은 없었지만 라가블린 증류소의 관리자에 의해 보관되어 왔던 몰트밀 위스키의 샘플들은 영화의 성공과 함께 새롭게 관심을 받게 되어 2018년에는 미니어처 병이 5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였습니다. 몰트밀 증류소의 옛 건물은 현재 라가블린 증류소의 접수센터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매 장소로 등장했던 발베어 증류소는 1895년 하이랜드 남쪽 지역 에더튼에 지어진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증류소 중 한 곳입니다. 현재에도 12에서 33년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초까지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의 소속주였습니다. 잉글랜드에 합병된 이후 식민지에 부과되는 주세를 피해 스코틀랜드의 양조업자들이 산속에서 밀주를 만들어 오크통에 담아 숨겨두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숙성되어 지금의 맛과 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켄 로치 감독은 위스키가 특권층의 향유물이 되어버린 것을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만든 사회를 로비와 친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모든 면에서 이 영화는 위스키를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배울거리를 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면서 거장의 영화를 즐기고 위스키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사회의 불공정함에 대해 한번 가볍게 사색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술곰TV는 술 한 잔의 영화 하나 켄 로치 감독의 엔젤스 샤워였습니다.